서울의 한 공원. 한 중년 커플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전력을 다해 뛰고 있는데요. 잠시 후 나타난 한 노인. 이들은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거기 앉아! 니들 나 앞에서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하려고 했냐? 이것들 그냥... 이 사람한테 이러지 말아요. 여보, 안 돼. 놀랍게도 노인과 중년 부인은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또 어떤 관계인 걸까요? 저기요, 이제 그만 지식씨 놔주세요. 우리 그냥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뭐? 이런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놈이... 야 이놈아, 너는 어머니 뻘 되는 여자랑 이러고 싶냐? 어? 이놈아, 니들 나이 차이가 20살이야, 20살!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한테는 지식씨가 딸뻘 아닙니까? 예? 뭐야? 이놈이 이제 보자니까. 아내 어린 내연남과 실랑이를 벌이는 종만씨. 실제 종만씨 부부는 나이 차가 17살이나 되는 커플이었습니다. 종만씨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그때 저 혹시 유종만 박사님 아니세요? 예? 맞죠? 그 TV에 나오신. 평소 잦은 TV 출연으로 명성이 알려진 종만씨. 그를 알아본 행인들에게 졸지에 망신을 당한 겁니다. 며칠 뒤 종만씨의 집. 여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야, 너 아직도 그놈 편드는 거냐? 어? 나 당신한테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나 좀 놔줘. 아주 미쳤구나. 내 제자들보다 어린 놈하고 바람을 피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내가 니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는 아내. 종만 씨는 이 모든 일이 그저 꿈이길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이 두 놈을, 아니지, 그놈을 매장시키지? 응? 그래, 그거야. 자신을 배신한 아내 내연남에게 복수를 하고픈 종만 씨. 결국 내연남의 직장 홈페이지에 그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뜻하지 않은 악연으로 얽힌 세 사람.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결국 세 사람은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 종만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아내의 간통 재판이 아닌 남편 종만 씨의 명예훼손죄를 묻기 위한 재판이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은 그 70대 한의사가 자신의 부인이 불륜 행위를 저지르게 되자 그 내연남을 상대로 응징하게 되면서 벌어진 소송인데요. 불륜 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의사 부인, 그리고 그 내연남, 그리고 한의사까지 얽히고 설켜서 극적인 반전이 전개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유종만은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의 아내 강지숙과 최도훈이 내연관계라는 글을 최도훈의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번
이번 소송의 고소인이자 가장 큰 피해자인 최도훈은 장래가 촉망받는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대학에서도 실력과 인품을 갖춘 지도자로 다음 학기에 정교수 발령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피고인 유종만이 폭로한 글로 최도훈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편의 폭로 글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결국 내연남 도훈 씨는 대학 내에서 따가운 질타를 받게 됐다는 건데요. 결국 피해자 최도훈은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일로 최도훈의 가정 역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당신 정말 더러워. 여보, 저희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어. 여보. 더러운 손 치워. 그 여자 우리 엄마랑 동갑이더라. 장모 같은 여자랑 그러고 싶대. 이혼해.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제 못 살아. 여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일이 피고인 유종만의 잘못된 판단하에 이뤄진 일이라는 겁니다. 최도훈은 피고인의 아내 강지숙과 내연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최도훈이 내연남이란 오명을 썼다는 검찰 측의 주장. 과연 사실인 걸까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겁니다. 지금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 최도훈과 피고인의 아내 강지숙이 내연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인, 아내가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내와 결혼해서 산 지 35년이 됐습니다.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아내의 갑작스런 변화가 낯설었다는 남편. 여보. 하지만 종만 씨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욱 아내에게 잘하려 했다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그래. 여보.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싱글 침대 있지? 내일 배송 올 거야. 나도 이제 편하게 혼자 자고 싶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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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들어와? 아내의 외도가 의심은 됐지만 그것은 심증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종만 씨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는데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남편.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자나깨나 두 사람을 응징하는 상상만 하게 됐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내연남에게 복수를 하는 상상을 했다는 남편. 저 혹시 유동만 박사님 아니세요? 맞죠? TV에 나오신 박사지. 하지만 그 역시 얼굴이 알려진 남편에겐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외도 사실을 알고도 왜 아내분께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제 나이 올해 72살입니다. 이 나이에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다.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오히려 아내에게 더욱 최선을 다했다는 남편. 이거 이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집에서 내가 사왔어. 마셔봐. 당신 커피 좋아하잖아. 응? 추워. 빨리 가요 그냥. 그러지 말고 모처럼 나왔는데 우리 영화라도 한 편 볼까? 응? 요즘에 왜 그래요? 우리 서로 안 하던 거 하면서 살지 말고 하던 대로 하고 살자고. 나한텐 찬바람 쌩쌩 불더니 그놈한테 문자질 할 때는 마치 세상이라도 얻은 것처럼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한테 배신당한 상처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상상도 못합니다. 현재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와 배신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두 사람이 내연 관계인 것을 폭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든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이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피고인, 그렇게 증거가 명백했다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인물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려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죠? 당연히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여러 번 찾아갔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만나주질 않았던 거겠죠. 제가 전화를 하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내연남을 직접 만나기 위해 그의 직장인 학교에까지 찾아갔다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그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절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전데 왜 제가 저 사람들 입장을 봐줘가면서 응징을 해야 합니까? 예? 피고인, 아내와 피해자 최도훈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 갈 때까지 간 게 확실합니다. 피고인이 말하는 증거는 오로지 아내분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메일뿐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검찰 측에선 자꾸 두 사람이 내연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재판장님, 본 사건의 당사자인 강지숙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아내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증언을 하게 될까요? 증인, 피해자 최도훈 씨 잘 알고 계시죠? 네, 언제 처음 만나신 거죠? 2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2년) 전 당시 아내는 도훈이 강의하는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이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도훈의 강의를 들은 아내 지숙 씨는 도훈과 상담을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도훈과 마음이 통했다는 건데요. 드셔보세요.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먼저 연락처를 주고 만나자고 한 건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저를 데려와 줬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반찬을 가장 좋아해서 제가 늘 그 사람 집에 반찬을 해다 줬어요. (2년) 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전 도훈 씨를 사랑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그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내 지숙 씨의 증언은 사건의 고소인인 내연남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불륜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아내가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데 어떤 남편이 과연 이를 조용히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피고인 측에서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최도훈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이번 재판의 고소인이자 아내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최도훈이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사실이란 과연 뭘까요? 증인은 저기 있는 강지숙 씨와 내연 관계가 맞습니까? 아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내와 내연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연남. 과연 이 둘 사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2년 전 강의 끝나고 단 한 번 만난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사적으로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중요한 건 저는 추워도 저 여자를 만날 생각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저 사람을 단 하루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도훈 씨,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줌마, 도대체 여기서까지 왜 이러는 건데요? 내연남의 정색에 당황해하는 아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증인의 전혀 상반된 주장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대체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 걸까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제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말겠지 하고 넘겼었습니다. 지숙의 일방적인 구애 메일을 받고 며칠 후
도훈 씨에게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놀랍게도 피고인의 아내 강지숙이 최도훈의 차에 몰래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와요. 어서 나와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 보고 싶었어요, 도훈 씨. 나하고 좀 만나줘요. 얘기 좀 해줘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사모님도 가정이 있고 나도 결혼해서 가정 있는 거 알잖아요. 도훈 씨, 그게 문제라면 제가 이혼할게요. 이혼하고 먼저 기다릴 테니까 도훈 씨 나중에 이혼해도 되잖아요. 네? 도훈 씨.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 최도훈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아내 지숙 씨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는 점점 심해졌다는데요. 피해자 최도훈 역시 그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피해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뭐야 당신?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당신 와이프 입덧 때문에 친정 갔다고 그래서 저녁 걱정돼서 왔지. 배고프지? 도리가 당신 미쳤어.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알아? 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라고 당장! 저요. 저 여자 피해서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하고 메일 스팸 처리해서 확인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불륜이고 외도입니까? 피해자의 주장에 큰 충격을 받은 피고인 종만 씨.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도저히 믿기질 않습니다.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집사람이 혼자 미쳐서 그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훈 씨도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저 사람 눈빛 보면 알아요. 그리고 도훈 씨는 밤마다 제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건 도훈 씨가 절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고요. 아줌마, 내가 왜 아줌마 꿈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내가 말했다시피 문자, 메일, 스팸 처리해서 나는 당신한테 답장 한 번 한 적도 없다고! 그건 도훈 씨가 바쁘니까 그런 거죠. 전 그런 거 다 이해해요. 그냥 내 마음만 받아주면 돼요. 도훈 씨, 저 할 말 있어요. 아니, 저쪽으로. 끝까지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음을 주장하는 아내 강지숙의 이상한 태도에 법정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재판장님, 현재 강지숙 씨의 상태를 진단해줄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검찰 측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과연 피고인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증인은 처음부터 이 재판을 지켜보셨죠? 네, 보내주신 자료도 봤고요. 그렇다면 피고인의 아내 강지숙 씨는 현재 어떤 상태인 건가요? 정확한 진단은 검사를 받아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바로는
애정망상증의 소견이 보입니다. 놀랍게도 피고인의 아내 강지숙에게 애정망상증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보통 애정망상증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병인데요. 강지숙 씨의 경우 남편과의 소통의 단절과 오랜 정서적인 고립이 애정망상증으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애정망상증에 걸리면 환자는 실제로 망상의 대상과 거의 혹은 전혀 접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망상이 심해지면 여성 환자의 경우 상대방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고 믿게 되는 희귀한 병입니다. 그럼 최도훈 씨가 강지숙 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혼자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강지숙 씨가 최도훈 씨에게 2년 동안 보낸 문자와 메일이 5만 통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확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전형적인 애정망상증의 증상입니다. 시급하게 치료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가 아니라 피고인 아내의 애정망상에 의한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다는 건데요. 아니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 보십시오. 우리 부부는 나이 차이가 많고 해서 사실 남들이 우리 부부로 봐주지도 않습니다. 분명 아내가 나이 많은 저한테 실증을 해서 어린 연하 남자를 만난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피고인이라도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건 피고인의 아내가 현재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 최도훈을 스토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이라 착각했고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겁니다. 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 아내가 바람핀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왜 저 사람이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증거와 정황만으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난 2년간 극심한 스토킹을 당하고도 내연남으로 오해받아 명예훼손까지 당한 이 소송의 고소인 최도훈 씨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인 유종만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어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외도 정황으로 피고인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노년의 남편과 내연남이란 치명적인 오명을 쓴 억울한 피해자. 세 사람의 엇갈린 악연에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판결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의 아내가 보낸 5만여 통의 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스팸으로 처리하여 보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내는 일방적인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로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오해하여 결국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이지만은 피고인이 두 사람의 분리를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내린다. 결국 남편은
섣부른 오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도훈 씨. 뭐하냐고. 내 나한테 얘기 좀 한번 들어봐요. 도훈 씨. 도훈 씨. 여전히 아내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모두를 아프게 한 그녀의 위험한 사랑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그 한의사 부인이 그 내연남으로 지목된 자를 그 쫓아다닌 행위는 별도로 조사를 받고 이제 처벌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를 우리나라는 명시적인 어떤 별도의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그냥 경범죄 중에 하나 정도로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한의사 부인의 행위가 뭐 경범죄를 지나쳐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뭐 강요죄까지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